모차르트가 여자에 빠져 있으면 모차르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차르트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그 여행을 떠나자마자 아버지 고향인 그 독일의 아우스부르크를 거치게 되는데 이 아우스부르크에서 모차르트는 첫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 첫사랑의 주인공은 18살 사촌동생 베슬레였어요. 뭐요? 사촌 동생이요? 모차르트는 보름 정도 작은 아버지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이때 사촌 그 베슬레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소연 씨, 네. 그 모차르트가 베슬레 어떤 면에 그렇게 빠진 거예요? 베슬레가 또 굉장히 발랄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차르트도 처음으로 또래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그 첫 상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또래랑 뭐 이렇게 말을 터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맨날 살면서. 아빠가 막 정말 쌍심지를 켜고 욕하시는 줄 알았어. 아 뭐라 그러죠? 아니 쌍심지를 진짜 켜고 본다 하잖아요. 오늘 맞아요. 부릅뜨고 정말 감시를 바로 옆에서 하다가 너무 억압하면 안 돼, 나. 그러니까 처음으로 벗어났잖아요. 그것도 10대도 아니고 21살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네. 하지만 좋았던 시간도 잠시 모차르트는 예정된 마나임과 파리로의 여행을 떠났어야 했는데요. 그렇지만 마나임에 도착해서도 베슬레에게 편지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게 돼요. 당시 그 모차르트가 쓴 러브레터가 남아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가장 사랑하는 베슬레. 헤즐레야. 래퍼네요. 라임이 야, 클래식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라임이 아주 와. 가장 사랑하는 베슬레. 헤즐레야. 이제는 잘 자라고 말하고 싶네. 뿌지직 뿌지직 소리가 날 정도로 꽃밭에 똥을 싸라고. 이게 뭐예요? 러브레터예요? 푹 잘 자라고 엉덩이를 입게까지 늘어놓고 말이지. 아, 엉덩이가 아파. 불타고 있는 것 같네. 어쩌면 똥이 나올 건가? 뭐라고? 그래, 맞아. 똥이야. 너로구나. 보인다. 냄새가 난다. 그리고 뭐야? 이건 그랬구나. 뭔 소리야? 무슨 똥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헤즐레한테? 네. 똥이라고 한 거예요? 다들 놀랬죠? 너무 애기 뭐예요? 같아요. 어떤 네, 의미예요? 유머라고 하기에는 좀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좀 음담패설 같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 때문에 모차르트 연구자들 중에서는 그 모차르트가 분변 음욕증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변 음욕증이 뭐예요? 이 분변 음욕증이란 게 배설물의 성적 흥분을 느끼는 이상 성욕을 가리킨다고 해요. 실제 그-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그 똥 얘기 응가 막 좋아하잖아요. 이러면서 어. 그냥 똥 얘기하면 웃고 막 이러는 건데 아까 막 사회성을 너무 못 배웠잖아요. 사실 또래 애들도 많이 못 만나봐서 그게 되게 성장이 그런 쪽으로 좀 아, 그때 멈춘 건가? 그러니까요. 좀 뭐 정확한 이유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이런 지저분한 표현은 그 가족이나 연인한테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병적 증상이라기보다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모차르트 가족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농담이나 뭐 놀이 같은 거였을 수도 있고요. 사실 모차르트는 어려서부터 여러 나라를 떠도느냐고 또래 친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항상 그 어른들 틈에서 자라면서 고도의 긴장감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과 피곤함을 푸는 자기만의 표현 방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딱하다. 야, 정말 위인전에 안 나오는 좀 충격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모차르트 첫사랑 그 편지 받고 넌 똥이야 했는데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안 남아, 답장은 안 남아 있고요. 일식한 거 아니에요? 씹힐만 하죠. 베즐레에 대한 답장은 안 남아 있고요. 첫사랑에 푹 빠졌던 모차르트가 이 마나임에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여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 단 한 달 만에 베슬레를 완전히 잊어버린 건데요. 자, 모차르트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은
바로 16살의 소프라노 알로이지아였습니다. 소프라노 같은 음악 업계에 있는 사람인데요. 네, 모차르트는 마나임에 도착하면서 그곳에서 더블 베이스 주자였던 베버 씨와 또 그 가족들과 친분을 쌓게 되는데요. 베버 씨의 4딸 중에서 둘째 딸인 알로지아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곧 모차르트의 연애가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노발대발을 했겠죠. 어떻게 아버지 귀에 들어? 당장 돌아와라. 사실 모차르트가 자기가 자기 알로지아를 출세시키려면 이탈리아를 가고 싶다고 막 이렇게 써가지고 아버지가 알게 돼요. 아빠한테 편지를 보냈구나. 뭐 돌아오라고 했겠죠 이제. 네, 아버지는 빨리 예정대로 취업하러 파리로 가라고 다그쳤습니다. 어렵다. 저 때는 그 눈이 멀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에. 근데 우리 착한 모차르트는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파리행 마차에 몸을 싣고 떠났습니다. 야, 사랑을 포기했구나. 효자야. 그런데 이때 모차르트에게 비극적인 일이 닥치게 됩니다. 뭐죠? 바로 함께 구직 여행에 나섰던 어머니가 1778년 7월에 파리에서 숨을 거두게 돼요. 어떡해. 그런데 이 비보를 전해들은 모차르트 아버지가 어머니를 잃은 아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너 때문에 네가 어머니를 방치한 탓에 병이 악화된 거라면서 모차르트를 탓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당장 짤츠부르크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잔인하다. 당시 아버지가 모차르트에게 보낸 편지가 또 남아있는데요. 지원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야, 이 자식아, 빚이 지금 700플로린으로 불어났고 나와 네 누나가 내 얄팍한 봉급에 의지해서 어찌 살아나가야 할지 앞이 깜깜하다. 이제 네 늙은 애비와 사랑하는 누나의 앞날이 오로지 네 손에 달렸다는 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투명한 사실이다. 네 봉급이 있어야만 내가 몇 년 안에 모든 빚을 갚고 평화롭게 죽을 것 같은데 이놈의 새끼가. 근데 뭔가 조선시대 같아. 조선시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죠. 그쵸. 이때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짤츠부르크 궁정에 오르가니스트 자리를 잡아두었다면서 아들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끝났네. 수은 씨, 그러면은 그때 당시 새로 사귄 그 여자친구는 네, 어떻게 그때 됐어요? 그 모차르트가 짤츠부르크로 돌아가기 전에 알로이지아를 만나기 위해서 마나임에 들렀어요. 근데 그 알로이지아가 이미 마나임을 떠나서 뮌헨으로 가버린 후였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모차르트를 거절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모차르트는 1년 4개월 만에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구직에도 실패하고 사랑에도 실패한 채 짤츠부르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모차르트가 짤츠부르크를 떠난 게 콜로레도 대주교 때문이잖아요. 콜로레도 대주교는 모차르트를 다시 받아주기는 했어요. 월급도 그 이전보다 3배나 올려줬고요. 게다가 맡은 일만 끝내면 언제든지 여행을 해주겠다고 허용도 했고요. 오, 파격적인데요? 네. 하지만 둘의 갈등이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781년에 모차르트가 뮌헨에서 오페라 이도메네오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거든요. 네. 모차르트가 성대한 파티를 벌이고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빈에 온 대주교가 굳이 모차르트를 빈까지 불러들인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모차르트에게 신작을 3개나 만들어서 연주하라고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나선 수고비로 단 4두카트만 준 거예요. 3g이 조금 넘는 금화 4개를 준 거죠. 그런데 모차르트가 대주교에게 불려가면서 날려버린 기회가 있었는데요. 같은 시간에 열린 한 공작의 파티에 참석했다라면 50두카트는 너끈히 벌 수 있었던 거거든요. 게다가 공작의 집에 머물던 황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아, 그럼 일부러 약간 방해한 건가요, 대주교가? 모차르트는 그렇게 믿었어요. 대주교가 자기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25살의 모차르트는 결단을 내려요. 사표를 제출하고
콜로라도의 대주교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야지. 오, 드디어.